그러면 이번 시간에 지질시대의 환경과 생물에 대해서 일단 공부를 하는데, 일단은 좀 가장 기본적인 게 뭐가 나오냐면, 일단 요 지질시대라는 게 나오잖아, 그지? 그럼 이 지질시대를 우리가 구분할 때, 요 숫자는 좀 외우고 가세요. 뭐냐면, 자, 지질시대가 있으면, 자, 지질시대가 어떻게 돼?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싱생대잖아, 그지? 그럼 가장 큰 틀은, 자, 칸막이 3개 딱 나누고, 숫자가 얼마가 있냐면, 5.4, 2.5, 0.6. 요 숫자를 좀 꼭 외워야 돼. 그지? 그래서, 네가 뭐 광고를 받는지 모르겠는데, 7005425, 이거 대리운전 전화번호인데, 5.4, 2.5, 0.6이야. 그지? 그럼 5.4는 뭐냐면 5억 4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6천만 년 전이야. 그지? 그래서 이 숫자를 외우라고 하는 이유가 많은 지질시대가 나오면 연도가 나와. 그지? 그럼 대강 어느 지질시대의 영역인지가 헷갈려요. 그래서 자, 제일 먼저 5.4 이전에, 그지? 이때가 뭡니까? 이때가 성칸브리아 대고, 그지? 그 다음에 5.4에서 2.5 사이가 뭐야? 고생대고, 그 다음에 2.5에서 0.6이 중생대가 되고, 0.6 이후가 이게 뭐가 됩니까? 신생대가 되겠지, 그지? 그래서 지질시대의 가장 기본적인 폼, 선고중신, 그지? 5, 4, 2, 5, 0.6. 이 숫자는 좀 기본적으로 외워두시고요. 자, 이제 화석이라는 게 나옵니다. 화석은 뭐 고생물의 유해나 흔적들을 우리가 화석이라고 얘기해. 그래, 지질시대. 지질시대에 살았던, 그지? 뭐 성칸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때 살았던 생물의 유해나, 그지? 유해, 시체들. 그 다음에 흔적도 화석이 될 수 있습니다. 흔적. 뭐 예를 들면 기어간 자국, 뭐 알, 뭐 이런 것들, 발자국. 그런데 이 화석은 우리가 이제 암석을 분류할 때 화성암이나 변성암, 이때에서는 발견이 돼, 안 돼? 안 되고 주로 어디에서 발견이 됩니까? 퇴적암에서 발견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화석이 만들어지는 과정 같은 경우는 일단 땅에 묻히지. 그치? 묻힌 다음에 매몰이 돼요. 위에 쌓인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사실은 이 매몰된 이 사체들이 어떻게 돼? 뭐 썩기도 하고, 그 안에 어떤 물질들이 치환이 돼서 들어가서 굳어져서 이렇게 화석이 만들어지면, 뭐 지각 변동에 의해서 이 흔적들이 어떻게 돼? 지표로 누출되잖아, 그지? 그래서 별다른 거 없습니다. 그냥 읽고 넘어가면 끝나는 부분이고, 그냥 상식적으로 해결할 부분은 해결해야 돼, 그지? 이렇게 너무 많아서. 그 다음에 이제 화석과 작용이라는 이 용어를 좀 알아두세요. 화석과 작용은 생물을 이루는 원래의 성분이 재결정이 되거나 광물질로 치환되거나, 그러니까 예를 들면 땅 속에 어떤 생명체가 이렇게, 그지? 이렇게 파묻혔어, 그지? 그러면 이 안에 있는 물질이 다 없어지고 다른 물질로 이렇게 채워져, 그지? 이게 치환이야, 그지? 그러면 이 형태가 남아있을 거 아니야, 그지? 겉모양이. 그래서 그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과정이 이게 화석화 작용이고, 또는 탄소 성분만 남아서 이렇게 단단해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화석화되는 과정은 재결정, 그지? 용어가 나오면 무슨 말이 나와? 재결정, 그 다음에 치환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지? 그 다음에 탄소라는 이런 성분만 남아있는, 그지? 이런 의미다라고 기억만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뭔가 다른 물질로 채워지는 거야, 그지? 그지? 왜냐면 화석을 보면 물렁물렁하지 않잖아, 그지? 돌같이 딱딱하잖아, 그지? 그러니까 다른 광물질들이 대신 채워지는 거야, 그 공간을.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화석의 생성 조건, 이거는 뭐 단단한 부분이 있어야 된다. 빨리 묻혀야 된다.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된다. 그 다음에 퇴적암이 생성된 후에 뭐 지각 변동이나 변성 작용, 이거 받으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지, 그지? 애써서 만들어졌는데 지각 변동을 받으면 어떻게 돼? 다 없어질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성칸브리아대 때는 화석이 많이 없어, 그지?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생물체가 많이 없었고, 그 다음에 또 지각 변동이 많이 있었지, 그지? 그래, 애써서 만들어지더라도 지각 변동에 의해서 다 소실이 돼버려서 성칸브리아대 때는 화석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화석을 가지고 뭘 할 수 있습니까?
뭐 지층 대비 앞단원에서 배웠고요. 지질시대를 구분할 수 있고 고기후의 과거 수륙 분포, 육지와 바다의 분포 이런 걸 알 수 있고, 그지? 그 다음에 진화해진 거, 그 다음에 에너지, 자원 탐사 등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표준 화석과 시상 화석을 구분하는 내용이 나와, 그지? 그러면 이 표준 화석하고 요 시상 화석은 공부할 때 그냥 이 정의 자체를 그냥 외워버리면 특징이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표준 화석은 반드시 어떻게 외우면 좋냐면 어느 한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이야, 그지? 어느 한 시대에. 그러면 지금 조금 포인트가 되는 부분이 어느 한 시대라는 말이 나와, 그지? 그러면 어느 한 시대라는 얘기는 지질시대가 성칸물레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가 있으면 어느 한 시대는 어느 한 부분이지. 그러면 특징이 당연히 생존기간이 길어요, 짧아요? 생존기간이 짧다, 그지? 짧아요, 그지? 생존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표준이 돼야 되잖아, 그지? 그러니까 많아야 돼, 개체수가, 그죠? 개체수가 많고, 자, 분포 면적이 넓어야 된다, 이런 특징. 그래서 표준 화석이 뭡니까? 그래서 어느 한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이 표준 화석이고요. 그 다음에 특징이 생존기간이 짧고, 그지? 생존기간이 짧고,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표준이 돼야 되기 때문에 분포 면적은 넓어야 된다라는 게 이게 표준 화석의 특징입니다. 자, 그래서 밑에 있는 이 자료를 보게 되면 봐. 가로축을 무슨 축으로 뒀냐면 분포 면적 축으로 두고 세로축을 생존기간의 축으로 뒀잖아, 그지? 그러면 표준 화석의 위치를 잡아야 돼, 그지? 표준 화석은 어느 한 시대니까 세로축이 생존기간이지, 그지? 위로 올라가면 길고, 그러면 짧은 쪽을 쫙 라인을 긋고, 그지? 그 다음에 분포 면적은 넓어. 오른쪽으로 갈수록 넓잖아, 그지? 딱 만나는 지점이 있습니다. 그지? 여기? 이게 뭐가 된다는 얘기야? 이게 표준 화석이야, 그지? 그래서, 자, 생존기간, 그 다음에 분포 면적, 이런 그래프가 나올 때, 그지? 요거를 이제 활용하는 방법을 기억해 두셔야 되고, 자, 요거를 또 이렇게 바꿔놓을 수도 있어, 그지? 거꾸로 세로축, 가로축 이렇게 딱 돼 있으면 이번에는 세로축을 이렇게 분포 면적, 그 다음에 가로축을 뭐 생존 기간 이렇게 돼 있으면 표준 화석은 아까 뭐라고 얘기했어? 생존 기간이 짧고, 뭐 짧은 쪽에 라인을 쫙 꺼주고 분포 면적은 넓어지고, 그지? 위쪽으로 가서 만나는 지점의 그 위치, 그지? 이게 뭐가 됩니까? 표준 화석의 뭐가 됩니까? 위치가 된다, 그지? 그래서 그래프를 이렇게 바꿔놓더라도 표준 화석, 시상 화석을 구분할 줄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각 시대에 번성했던 화석이 나옵니다. 고생대가 나오잖아, 그지? 일단은 뭐가 나오냐면 삼엽충, 방추충, 암모나이트, 공룡, 화폐성, 메모드 이런 게 있는데, 뭐 삼엽충, 방추충, 이거 고생대, 암모나이트, 공룡 나오면 중생대. 선생님 이거 다 외워야 됩니까? 어쩔 수 없습니다. 외워야 돼. 화폐석, 메모드, 신생대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 고생대 때의 요 화석은 요걸 좀 외우십시오. 뭘 외우냐면 삼, 필, 갑, 방, 그지? 삼필갑방. 삼엽중, 필석, 갑주어, 방추충. 삼필갑방. 얘들 이거 뭐야? 출연하는 순서야, 그지? 이거 되게 많이 나오는 거니까 삼필갑방이라는 거 요거 조금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시상화석이 나오네요. 시상화석은 뭡니까? 어떻게 또 외워야 돼요? 시상화석은 어디다 빼야 되니? 자, 시상화석은 특정한 환경에 살던 생물의 화석을 우리가 시상화석이라고 얘기해요. 특정한 환경이니까 특징을 보면 뭐야? 분포 면적이 좁다가 되는 거지, 그지? 분포 면적이 좁고, 그 다음에 얘는 어떻게 해야 돼? 지질시대, 전시대에 걸쳐서 오래 사는 거지. 생존기간이 길다. 이런 차이가 나오게 되겠지, 그지?
자, 그러면 이쪽 부분으로 연습을 하면 시상화석은 특정한 환경이야. 그럼 분포 면적이 낮아야 되니까 여기다 라인을 긋고, 그지? 그 다음에 오래 살아야 돼, 그지? 생존기간은 길고. 그러면 여기 만나는 요 지점에 있는 요 위치가 누구야? 시상화석이야, 그지? 자, 선생님 밑에 거하고 요거 그림이 다른데요. 아까 얘기했잖아, 그지? XY축의 내용이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그렇게 바꿔놓더라도 실수하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시상화석에서는 이제 어떤 생명체가 나오잖아. 산호화석이 나와, 그지? 그럼 걔가 살았던 환경을 외워야 돼. 산호가 나오면 따뜻하고 얕은 바다. 고사리 요거 중요하죠. 고사리는 어떤 환경입니까? 따뜻하고 습한 육지야, 그지? 온난 다습한 또 어딥니까? 육지, 그지? 그러니까 우리가 화석을 보고 그 당시 그 화석이 발견됐을 때 바다 생물이었어, 그지? 그럼 그때 당시에는 걔가 바다였다는 얘기야, 그지? 그 다음 육상 생물이 나오게 되면 그 당시에는 그치, 그 환경이 육지였다. 그래서 이런 것까지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표준화석하고 시상화석 구분하는 거 중요합니다. 표준화석은 어느 한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이니까 한 시대 생존기간은 짧다. 그지?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특정한 환경이야. 그지? 그러면 분포 면적은 좁다야. 그지? 왜냐면 전 세계에서 어떤 환경이 특정한 환경을 지닌 위치는 정해져 있잖아. 그지? 그래서 이런 내용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요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의 요 그래프 보는 방법들 잘 기억을 해두세요. 자, 그 다음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면 자, 고기후 연구라는 내용이 나와요. 고기후 연구. 뭐 기상을 관측하기 이전의 지질시대 기후를 뭐라고 얘기하니? 고기후야, 그지? 그래서 요즘처럼 첨단 과학 장비들이 있는 게 아니었지, 그지? 과거의 기후는. 그래서 이제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제 화석을 연구를 합니다. 그래서 화석은 자, 시상화석의 종류와 분포로 과거의 뭐를 추정할 수 있습니까? 환경. 고사리는 온난 수빈한 기후에서 서식하므로 고사리 화석이 발견되면 그 당시 기후가 온난 수변. 요 고사리의 환경은 꼭 암기해 두세요. 고사리는 온난 수변. 고사리는 온난 수변. 자, 그 다음에 나무에 나이테가 나와, 그지? 나무에 나이테가 생기는 이유가 뭐 여름과 겨울에, 그지? 또 매년마다 생장 발육의 환경이 달라, 그지? 그래서 나이테, 나무가 자라는 속도가 다르잖아, 그지? 그래서 나무 나이테의 개수와 뭐를 이용하면 폭을 연구하게 되면 과거 기온과 강수량의 변화를 추정할 수 있는데 일단은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그치? 기온이 높고 강수량이 많으면 나이테의 폭이 넓고 밀도가 작아진다. 뭐 이거는 좀 이해만 하면 돼, 그치? 잘 자라. 그러니까 빨리 자라잖아, 그치? 그러면 안에 있는 내용물들이 좀 약간 듬성듬성돼, 그치? 그래서 폭이 넓고 밀도가 작아진다. 그래서 나무의 생장 조건은 그의 기온이나 강수량의 영향으로 결정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나이테 같은 경우도 비교적 가까운 수천 년까지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문장도 시험 문제 내기도 해, 그지? 비교적 먼 과거의 기후를 알 수 있다, 그지? 이러면 헷갈리잖아, 그지? 나무 나이테를 조사해서 비교적 먼 과거의 기후를 알아낼 수 있다면 틀려, 그지? 그러니까 지구과학이 좀 힘든 이유가 단어 하나만 싹 바꿔놔, 그지? 전체 어감은 맞다는 느낌이 들게 하면서 단어 하나만 싹 바꿔놓지, 그지? 그러니까 꼼꼼하게 암기를 해 두셔야 합니다. 자, 꽃가루 화석도 별다른 거 없어요. 꽃가루 화석의 종류를 분석하면 기후와 식물의 분포 등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석순 연구라는 게 나와. 석순은 어디에 있는 겁니까? 우리가 자, 석회 동굴이 이렇게 있어, 그지? 석회 동굴이 이렇게 석회 동굴이 있으면 일단은 뭐 석회암지대에 물이 흐르면 이산화탄소가 녹은 물이 흐르면 석회암지대를 녹여, 그지? 그래서 이 공간이 이렇게 생기잖아. 뭐 여기 사람을 이렇게 딱 세워놓으면
자, 천장에 매달린 요 놈이 이게 뭡니까? 이게 종유석이라는 놈이고, 바닥에 죽순처럼 있는 게 이게 뭐야? 이게 석순이고, 기둥처럼 붙은 게 이게 뭐야? 이게 석주라는 놈이야. 그지? 그래서 이 석순도 탄산수 칼슘이라는 놈이 계속 침전되어서 계속 크는 거야. 그지? 그치? 자라는 게 아니고 그냥 침전물이 계속 쌓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 석순을 이용해서 근데 뭘 이용합니까? 산소의 동위원소 비를 이용해서 또 기온을 추정할 수 있고, 방사성 탄소를 이용해서 생성 시기를 추정하고, 앞에서 배웠지만 방사성 동위원소는 반감기라는 게 있잖아. 그지? 그러면 얘가 처음량의 절반으로 줄어들 때까지의 시간을 알고, 그 다음 반감기가 몇 번 일어나는지 알면 암석의 연령은 반감기 곱하기 반감기 횟수 아니야. 그지? 그 다음에 또 요거 이제 오늘 요 부분을 조금 중요시해야 돼. 산소 동위 원소의 비를 이용해서 뭐를 추정합니까? 기온을 추정한대. 그지? 기온이 높았냐 낮았냐.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네. 자,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니까 요거 설명을 잘 들어보세요. 자, 산소 동위 원소의 비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자, 일반적으로 자, 물이라는 놈의 분자식은 H2O야. 그지? 그런데 여기 들어가는 이 산소가 질량수가 16짜리가 있고 질량수가 18짜리가 있어. 그지? 그러면 질량수 18짜리 16짜리는 상대적으로 가볍다고. 상대적으로야. 상대적으로 얘는 어떻다? 무겁다야. 그지? 그럼 물이 결국 뭐가 됩니까? 수증기가 되잖아. 그지? 수증기가 돼도 똑같이 H2O라는 성분은 그대로 같잖아. 그지? 근데 수증기가 될 때, 자, 16짜리를 포함하는 물하고, 그 다음에 18짜리를 포함하는 물하고, 누가 더 증발이 잘 됩니까? 18짜리가 잘 안 돼. 가벼운 게 증발이 잘 되잖아. 그지? 그래서 이제 뭘 비교하냐면, 지표면이 이렇게 있습니다.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바다라고 칠까, 그지? 여기가 바다야, 그지? 바다. 자, 그러면 이제 바다 속에 이제 물이, 그지? 햇빛을 받으면 증발할 거 아니야, 그지? 근데 문제는 누구야? 항상 16에 대한, 그지? 16에 대한 18의 비율을 묻는 문제가 나와. 비율. 그지? 비율을 묻는 문제가 나올 때, 일단은 분모는 생각하지 마. 뭐만 신경 씁니까? 요 무거운 산소가 증발을 잘 하냐, 하지 않느냐. 이것만 따지면 돼. 그지? 그러면 예를 들면, 여기에 바다가 있는 이런 환경이야. 여기는 무슨 환경입니까? 여기는 육지 환경이야. 그런데 어느 해에 기후가, 그치? 기후가 굉장히, 아직 패드가 익숙지가 않아서 글씨가 잘 안 나와. 기후가 온난한 기후였어. 그치? 온난한 기후였습니다. 그러면 온난한 기후였으면 16과 18 중에서 누가 증발이 더 잘 돼? 16도 물론 잘 되지만 상대적으로 잘 안 되던 증발, 18짜리의 증발이 많이 일어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면 얘가 증발이 일어날 때, 그지? 증발이 일어날 때. 자, 온난이라고 하지 말고 그냥 온도가 어떻다? 높아졌을 때, 그지? 온도가 높아졌을 때 증발이 될 때 어떻게 돼? 16보다는 18짜리의 비율이 더 많아지는 거야. 그지? 증발하는 비율이. 온도가 높아졌을 때입니다. 온도가 높아졌을 때 18의 비율이 많이. 그러면 결국 요 놈을 포함하는 요 놈이 어떻게 됩니까? 요 놈이 이제 물로 되어서, 그지? 응결해서 물로 돼서 얘가 뭐를 만드니? 구름을 만들고, 얘가 이제 부악해서 눈을 내리지. 그지? 그러면 이 육지에 뭐가, 이 육지 쪽에
뭐가 콱콱콱 쌓이기 시작해? 빙하가 쌓이잖아, 그지? 빙하가 쌓입니다. 그러면 이 빙하에 16에 대한 18의 비율을 확 조사했더니 요놈이 어떻다는 얘기야? 이 16에 대한 18의 비율이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지? 그러니까 자, 결론을 얘기하자면 뭐냐면 그 당시에 기후가 되게 온난했어, 그지? 그러면 빙하에 들어있는 산소 동위원소 16에 대한 18의 비율이 어떻게 된다? 높게 나타난다는 얘기야, 그지? 이거 혹시 이해되니? 헷갈리니? 이해됐어? 그 다음에 여기는 안 나와 있는데 다른 걸로 또 뭘 물어보냐면 뭘 물어볼까요? 이걸 물어봐, 그치? 뭘 물어보냐면 바다에 이런 게 있어, 그치? 바다 생물에 그치? 있는 16에 대한 18의 비율을 묻는 경우도 나와, 그치? 그럼 아까 증발하는 양이 많았잖아, 그치? 그러면 이 온난한, 그치? 온난한 기후에서는 바다 생물을 구성하는 16에 대한 18의 비율은 어떻습니까? 낮습니다. 반대야, 알겠지? 빙하하고 바다 생물. 그래서 바다 생물, 왜냐면 바다 생물이 바닷물을, 여기 있는 물을 이용해서 자기 몸을 구성하는 물질을 만들 수도 있어, 그지? 근데 이렇게 온도가 높았을 때, 그지? 온난했을 때 이런 상황. 그럼 한랭했을 때는 다른 상황인 거 이해되죠? 자, 그럼 이 내용 이제 읽어보면 이해가 될 거야. 빙하 속 물 분자의 산소 동위원소 16에 대한 18의 비율은 기온이 높을수록 어떻다? 빙하 속에 요 성분이 많이 있다는 얘기야, 그지? 왜? 증발을 많이 한 18짜리가 결국 눈이 되어서 빙하를 만들잖아, 그지? 됐습니까? 그 다음에 여기 나오네. 해양 생물체 화석 동위원소의 비는 수온이 높을수록 반대가 된다라는 얘기지, 그지? 됐습니까요? 자, 그래서 요거를 시험에 내주는 게 정상이야, 그지? 안 내면 어쩔 수 없는데 그냥 확률적으로 그지? 조금 어렵게 나오면서 출제 빈도가 높은 부분이 이거고 모의고사 나올 때도 이게 좀 나올 때 아이들이 좀 힘들어하지, 그지? 됐습니까? 그래서 그냥 혼자 공부하면 이걸 또 아무 생각 없이 그런가? 하고 넘어가잖아, 그지? 근데 이런 게 사실은 중요한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빙하코어 분석은 방금 선생님이 설명했지, 그지? 빙하에 포함된 공기로부터 과거 대기 성분을 파악할 수 있고요. 빙하에 포함된 꽃가루로 당시 환경을 추정할 수 있고 산소 동위원소 비를 이용해서 기온을 추정할 수 있다. 그지? 요 문장 중요하다고 그랬지? 산소의 동위원소 비를 이용해서 기온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빙하코어에는 눈이 쌓일 당시에 꽃가루나 대기 성분이 포함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공충 화석 분포. 바다에 살았던 유공충 껍데기에 산소 동위원소 비를 이용하여서 또 뭐를 할 수 있습니까? 요 동위원소의 비를 이용해서 해수의 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봤던 내용이지, 그지? 그래서 요 페이지에서는 제일 중요한 게 선생님 여기다 오른쪽에 너지부르게, 그지? 아주 패드에 익숙치가 않아서 나는 갤럭시 노트의 펜슬에 익숙한데 그거는 되게 부드러운데 이거는 너무 둔탁해서 좀 적응이 좀 안 됐습니다. 좀 지나면 나아지겠지, 그지? 자, 요 자료를 한번 보세요. 자료를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빙하기가 뭐 영하 40도, 50도 이런 걸 빙하기라고 생각하지, 그지? 근데 그게 빙하기가 아닙니다. 빙하기는 그냥 위도 60도 이상의 연평균 기온이 뭐 10몇 도 이하로 유지되면 그게 빙하기야, 알겠니? 알겠습니까? 빙하기의 정의가 그래요. 자, 그래서 자, 여기를 보면 자, 아까도 얘기했듯이 선고 중신 나눠놨잖아, 그지? 자, 선캄브리아대, 고생대, 중생대, 신생대 이렇게 나눠놨잖아, 그지? 선고 중신, 오사이오 0.6, 그지? 541일 때잖아. 5억 4천만 년 전, 2억 5천만 년 전, 6,600만 년 전. 그러면 0.5, 2.5, 아니다, 5.4, 2.5, 0.6 이렇게 외우는 게 나아요. 그러면 전체적인 흐름을 보면 자, 지금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기후를 보는 거야. 기온에 입각해서 내용을 보다 보면요. 기온을 봅시다.
색깔을 좀 변화를 줘야겠네. 주황색. 자, 성캄브리아대는 한랭. 자, 고생대 보세요. 자, 한랭기가 있었네, 그지? 한랭기가 있었습니다. 한랭. 그다음 중생대도 한랭. 뭐 한랭 다 있는데, 여기 또 보면 이 중생대 때는 온도가 그지 빙하기까지 확 떨어진 부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중생대는 일단 대체로 온난이고, 그지? 대체로 온난이다.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이걸 외워야 돼. 고생대 봐라. 캄브리아기, 오르드비스키, 셀루리아기, 데몬기, 석탄기, 페른기, 그지? 만약에 학교에서 뭐 이렇게까지 외울 필요는 없다고 하면 안 외워도 상관없는데, 일단 모의고사나 이런 실험을 치면 이걸 외워야 되는 상황이 나와. 그래서 외우는 게 좋습니다. 지금 외워놔야겠지. 나중에 시험 임박해서 이거 외우면 다 안 떠올라. 헷갈려. 그치? 카모실대 석패. 그래서 고생대는 6개의 기가 있어. 캄브리아기, 오르드비스키, 셀루리아기, 데몬기, 석탄기, 페른기. 너무 어려우면 뭐 하나? 항상 시작과 끝은 알아두는 게 좋아. 그치? 고생대의 시작은 캄브리아기고 끝은 페른기. 그 다음 중생대 프라이아이스키. 그 다음 쥐라기 공원 들어봤지, 그지? 쥐라기 공원. 백악기. 그 다음에 신생대는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이렇게 구분이 됩니다. 나 또 이거 진짜 죽으라고 안 외워지던데, 희한하게. 캄브리아기, 오르드비스키, 셀루리아기, 데몬기, 석탄기, 페름기. 그 다음 프라이아이스기, 쥐라기, 백악기. 그 다음 팔레오기, 네오기, 제사기. 그치?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무슨 내용이 나왔습니까? 좋은 내용이 나왔네. 자, 완자쌤 비법 특강에 보면요. 빙하는 쌓인 눈이 오랫동안 압축되어 생성된 것으로 눈이 쌓이면서 당시 공기가 포함되어, 그치? 공기가 포함되어 빙하 속에 간직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극지역에서는 시추를 통해 빙하코어, 그치? 심지 채취하여 빙하코어를 분석하여 수십만 년 전의 기후까지 알 수 있답니다. 그래서 빙하코어에서 어떻게 기후를 알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아보아요. 앞에서 다 했던 거야. 빙하의 줄무늬 분석입니다. 빙하코어의 줄무늬 수를 세어 빙하의 생성 시기나 나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빙하는 쌓인 눈이 단단히 다져져서 만들어지는 것으로 계절에 따라 눈이 다르게 쌓여서 줄무늬가 나타납니다. 색깔이 잘 안 보이네, 그지? 자, 그 다음에 채취하는 빙하코어에서 이 줄무늬를 수려세요. 빙하의 생성 시기도 판단할 수 있고, 그죠? 자, 요거 좀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빙하코어 산소 동위원소의 비. 그래서 아까 뭐 좀 자세하게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지? 생략을 하고요. 여기 한번 보자. 빙하코어 가와나 두 시기에 산소 동위원소 비를 측정하였더니 가보다 나에서 비율이 높았다 이렇게 돼 있잖아, 그지? 그럼 나가 더 어떻게 됩니까? 따뜻한 기후였다는 얘기지, 그지? 그래서 야, 뭐는 뭐보다 이런 한글말이 나오잖아, 그지? 그럼 여기에다가 그냥 부등호를 미리 표시해라. 그래야 좀 실수를 줄일 수 있어, 그지? 그러니까 한글말이 좀 묘하게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표현들이 많이 나오잖아. 뭐는 뭐보다 뭐는 할 때 헷갈리지 않으려면 그냥 이 말에 맞춰서 일단은 가는 나에서보다 높았다 하면 이쪽으로 벌려놓고 이 내용에 해당하는 걸 찾으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빙하에 포함된 공기방울 분석. 그러면 자, 이런 경향성들은 뭐가 포인트냐면 이산화탄소 농도의 변화에 맞춰서 기후도 높아지고 낮아지고, 그지? 왜냐? 이산화탄소 기체가 무슨 기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온실 기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자, 기본 개념 확인 문제까지는 같이 한번 연습삼아 풀어봅시다. 자, 어디에 살던 생물의 유해나 흔적이 지층 속에 보존되어 있는 것, 요걸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요거를 지질시대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치? 지질시대. 그 다음에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기준이 되는 화석을 우리가 무슨 화석이라고 얘기했다? 표준 화석이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표준 화석은 어느 한 시대에 번성했던 화석이잖아.
생존 기간이 길다 짧다? 짧고, 그지? 짧고, 분포 면적이 넓고, 개체수가 많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느 한 시대에 번성했던 특정한 환경에 살던 생물의 화석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시상화석이라고 얘기를 했었지, 그지? 생존기간이 어떻고요? 생존기간이 길고 분포 면적이 적고 환경 변화에 민감해야 합니다. 그 다음에 화석의 이용, 지질시대 구분, 고기후, 과거, 수륙분포 추정 뭐 이런 거 있고, 고기후 연구 방법, 화석 연구, 나무에 뭐를 조사했습니까? 우리가 나이테라는 친구를 조사했고요. 석순, 그 다음 무슨 코어? 빙하코어가 되겠지, 그치? 빙하코어. 자, 표준화석과 시상화석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뭐라며 옳지 않은 것은 X로 표시하십시오. 생존기간이 긴 생물일수록 표준화석으로 적합하다. 아이고, 표준화석은 어느 한 시대, 그지? 조건을 열어버려. 지금은 생존기간이 짧아요. X. 그 다음 표준화석을 이용하면 화성암의 절대 연령입니까? 절대 연령을 알 수는 없습니다. 그지? 대가 어느쯤, 그지? 그지? 뭐 오래됐다, 나중에 됐다. 선거정지 상대 연령을 알 수 있는 거야. 절대 안 돼. 그 다음에 특정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생물일수록 시상화석으로 적합하다. 그치? 시상화석의 정의가 특정한 환경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시상화석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아니지. 지질시대를 구분하는 거는 표준화석이야. 어느 한 시대에 번성했던 화석. X. 그 다음에 화석 생성되는 조건. 뼈, 껍데기 등과 같이 무슨 부분이요? 단단한 부분이 있는 것이 유리하고, 원래의 성분이 무슨 작용을? 화석화 작용을 받아야 되고, 퇴적암이 생성된 이후에 심한 지각 변동 또는 무슨 작용을 받지 않아야 됩니까? 변성 작용을 받지 않아야 됩니다.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이런 유형 푸는 방법을 한번 잘 보세요. 그냥 FM대로 한번 풀어줄게. 자, 시상화석과 표준화석인데, 일단 표준화석을 찾기 위해서, A라는 화석은 여기에서, C에서 출했고, 여기에서 뭘 했어, 그지? 출몰. 얘는 여기서 출했고, 여기에서 뭘 했어, 그지? 아이고, 씨, 얘는 출몰. 얘는 여기서 출했고, 여기. 그러면, 다 적으려니까 그렇네. 자, 시상화석은 뭡니까? 특정한 환경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야. 맞습니까? 그러면 지금 요 세로축 자체가 여러 지층이야. 그지? 우리나라, 미국 뭐 이렇게 따로따로 보면 돼. 그지? 그러면 시상화석에 되는 거는 특정한 환경에서 살던 생물의 화석이 돼야 됩니다. 시상화석을 찾는 거야. 그러면 시상화석은 뭐가 됩니까? 가의 시상화석과 표준화석. 표준화석은 어느 한 시대에 번성했으니까 지층이 많이 있다는 얘기는 다양한 나이가 있다는 얘기야. 그지? 맞아요? 그러면 시상화석은 다양한 나이에 다 살아야 돼. 그러면 시상화석은 뭐가 됩니까? C가 돼야 됩니다. C. 표준화석은 어느 한 시대에 번성했던 생물의 화석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한 지질 시대가 되는 요 놈이네, 그지? 표준화석은 스몰 b, 그지? 그러니까 지금 지층이 A, B, C, D, E, F 뭐 이렇게 어느 지역에서 산출되는 이제 화석을 봤을 때, 그지? 표준화석은 특정한 환경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야, 그지? 그 다음에 생존기간은 길다야, 그치? 그럼 지층이, 이렇게 있을 때, 그치? 요 나이를 보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답은 가는 C, 나는 B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다 돼갑니다. 자, 어느 한 시대에 살던 생물의 화석이야, 그치? 어느 한 시대. 생존기간이 짧고, 분포 면적이 넓어요. 그치? 그럼 B가 뭐가 됩니까? B가 표준화석이 되네, 그지? B가 표준화석, A가 시상화석이지, 그지? X, Y축 꺼보면 돼요. 그 다음에 고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으로 OX 문제. 나무의 나이테 개수와 나무 나이테 폭 연구를 한다. 맞죠?
그 다음에 석순에 포함된 방사성 탄소를 조사한다. 석순에 포함된 탄소, 이것도 말 싹 하나만 바꿔놨지, 그지? 아까 뭡니까? 석순에 포함된 탄소였어, 아니었어? 탄소는 뭐야? 지금 고기후를 기후, 그지? 그러니까 탄소를 이용하는 거는 생성식이고, 맞지? 기후를 연구하는 방법에 대한 내용이니까 산소를 이용해야 돼, 그지? 그치? 이런 식으로 아주 예리하게 싹 바꿔놓지요, 헷갈리게. 자, 그 다음에 빙하에 포함되어 있는 꽃가루를 연구하여 식물의 종류와 서식 환경을 알아낼 수 있다. 이것도 맞는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 자, 지질시대. 자, 온난한 기후가 지적되었던 지질시대와 가장 최근의 빙하기가. 그럼 온난하면 B가 되고요. 맞지? B. 그 다음에 최근에 빙하기. 최근 빙하기니까 당연히 신생대가 되겠지. 그지? 뭐 이건 문제도 아닌 걸. 답은 B와 C를 하면 됩니다.